안철수 후보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오늘 아침에 실렸는데 눈에 띄는 대목들이 몇 개 있어서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5월 10일 선거 바로 다음 날이네요. 한민구 국방장관을 제외한 박 정부의 장관 전원에게 사표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집권 후에 바로 청와대 안보실장부터 임명을 하고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반기문 전 총장을 미국의 특사로 파견하고 가능한 이른 시간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주 메시지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당선되면 한민구 장관을 제외한 박근혜 정부의 장관은 저는 교체할 거다. 이 말 자체는 네. 지금 문재인 후보 쪽으로부터 적폐 세력과 연대한다. 그러면 안 후보 측은 적폐 세력이 아니냐. 이제 그런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장부터 바로 임명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보수층을 겨냥한 안보에 대한 그런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반기문 전 총장을 미국의 특사로 파견하겠다. 이 부분 자체도 사실 지금 한반도 유기설, 북한 선제 타격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런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반기문을 지지했던 어떠한 유권자들을 흡수하겠다.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는데 네네. 지금 안 후보의 어떤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치고 나가면서 표를 흡수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 앞서서 이제 삼수 없다 이런 말을 나오게 한 얘기를 또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퇴 시점이 좀 일렸으면 재보선을 치러서 의정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저는 사퇴 시점은 대통령 후보 등록 때가 맞는 시기라고 봅니다. 서울 네. 노원의 국회의원직 보궐선거까지 생각하는 발언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보면 지금 대선 후보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등록을 하면 의원직을 그만두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난 정계 은퇴하겠다. 여기는 의원직을 그만두겠다. 양수 겸장 카드인데요. 하나는 나는 배수의 진을 쳤다. 돌아갈 곳을 불살랐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힘을 걸겠다라는 치열함을 보이는 것. 그건 좋은 지인 같고 또 하나는 꼼수 지사 사퇴했던 홍준표 후보가 재보선 막기 위해서 꼼수 사퇴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은 의미가 있고 문재인 후보는 지난번 대선 때 총선 사퇴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절박하게 하지 않아서 진 거 아니겠냐. 그런 사람과 난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성을 내세웠는데 몇몇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하겠다고 한 얘기가 벌써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아예 지난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번에 4월 9일 전에 사퇴를 해서 노원의 재보궐선거를 치렀더라면 노원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민의가 현지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지 않을 텐데 지금 만약에 안철수 후보 사퇴하게 되면 다음 6월에 재보궐선거까지 10개월 넘게 사실상 노원 지역의 대의성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면전에서 문병호 최고위원과 황교안 최고위원이 백의종군을 좀 해달라. 이선으로 좀 완전히 후퇴해달라. 이런 이른바 반란성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선대위 구성 때부터 잡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이 박지원 대표가 잠깐 어디 나갔다가 와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었고 안철수 후보도 여기 참석을 했다고 하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누가 한다 안 한다 상임위원장을 맞니 안 맞니 자 그 표가 나왔는데 저희가 보고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박지원 대표 결국 상임공동위원장은 맡기로 했어요.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 민주당 대표는 역시 상임공동위원장 이 공동위원장이 2명이 상임입니다. 그리고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던 정동영 의원과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이 공동선대위원장, 상임보다는 좀 밑인데 그냥 공동선대위원장. 이걸 놓고 치열하게 또 기싸움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 두 의원 들어가기로 했고 천정배 의원도 이제 상임이 아니지만 공동위원장 그리고 주승용 원내대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반란의 주역이라고도 하고 이 백의종군 요구를 한 당사자 문병호 최고위원은 유세총괄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황주홍 의원은 이 최고위원 맞장구를 쳤는데 여기 없어요. 그래서 절반의 승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성식 의원이
이제 측근이고 서울인데 지역구가 총괄 전략을 맡았고 조직은 이제 유성엽 의원 호남입니다. 전라북도. 그리고 예, 황주영 의원 있긴 있네요. 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 변호사님? 사실 이제 저거는 이제 안을 찍으면 박지원이 득세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도 되게 민감한 반응을 사실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식히려 5분 동안 잠깐 나갔다 들어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사실 문병호 의원하고 황주영 의원이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박지원 의원이 그만둘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저런 식으로 말을 해서 국민의당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계한다. 박지원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같은 것들을 우리가 먼저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대표도 나는 안 살리면 챙기겠다. 내가 오히려 안철수 후보하고 사진 찍히는 것 자체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안측 박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먼저 선제적으로 오히려 내부에서 그런 거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임으로 인해서 홀가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잠깐 수정해드렸지만 이 문병호 최고와 황주홍 최고가 일으켰던 이른바 백의종군 쿠데타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만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대표께서는 이번 선대위에 참여하지 마시고 백의종군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충정어린 직원 요구를 100% 지지합니다.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는 늘 선당 후사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걸 몸소 실천하실 최적기라고 지금 판단합니다. 후방에서 지혜와 경륜을 발휘해 주실 때입니다. 저도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말을 듣고 있던 박지원 대표의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그냥 굳었고 눈만 이제 껌뻑껌뻑 하다가 결국에는 회의 도중에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네. 암만 이제 정치 구단 10단 얘기 되지만 저 정도 면전에서 바로 옆에 오른쪽이잖아요. 저렇게 하면은 암만 이제 노련한 분이더라도 이게 경직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럴 때 이제 내공이 발휘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내 면전에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그야말로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하여간 화를 시키려고 5분 나갔다 와서 그 마무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일 수가 있지만 난 내부 살림만 하고 또 안 후보하고 안철수랑 사진 찍는 일 만들지 않겠다.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타협인데 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박지원 대표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타협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까마득한 후배들에게 직격탄을 맞고 면전에서 화를 시키고 나와서 그래 그냥 본인도 그 안철수 후보랑 함께 사진 찍지 않겠다라는 건 뭐예요? 안철수 후보의 표에 플러스 알파가 안 된다. 혹시라도 내가 너무 나서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떻거나 간접적으로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신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치는 다 어느 정도 계획되고 연출이다. 이런 거 좀 사전에 얘기된 거 아니에요? 모두 100%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돌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문병호 문병호 최고위원이 마음속에는 늘 있었지만 오늘이다 하고 그냥 결행하는 거지. 거사를. 그게 미리 세버리면요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게 이제 과연 안철수 후보 의중을 전혀 모르고 이 문병호 최고와 황주홍 최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안 후보의 의중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 서밋이 끝난 뒤에 이코노미 서밋이 끝난 뒤에 안 후보가 그 행사장 왔다 어색한 모습 보셨죠? 그때 저희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로 단합돼서 열심히 국민들께 우리의 그 비전, 정책, 가치관, 리더십들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구하겠습니다. 자, 원론적인 얘기지만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구한다. 자, 박지원 대표를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안고 가겠다는 겁니까?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다는 겁니까? 그 뭐 해석이 나름인데요. 안고 가겠다는 취지로 저는 들려요. 그런데 사실 이 발단이 된 게 홍준표 지사에게 그 홍찍문이라는 얘기를 처음 한 게
박지원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네. 홍 지사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찍박이 나왔어요. 그렇죠. 안철수 찍으면 또 박지원이 대통령으로 이번 상황론을 신조어가 그 한다. 찍을 중심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말이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표면상 이제 그런 논란이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만약에 박지원 대표가 표면상 외부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상임위원장 가야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뭐 바닥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박지원 대표가 조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나는 내부 살림만 차릴 것이다. 그리고 외부에는 나서지 않고 안철수 후보도 사진을 찍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발 후퇴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박지원 대표의 어떤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자체도 어떤 현실성을 약간 인식하면서 일단 한 발 후퇴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궁금한데. 아무튼 네. 제가 보기엔 네. 문병호 최고위원의 그 5분 거사죠. 5분 동안 잠깐 5분 천하를 잡았었는데 아마 문찍박 때문에 죄송합니다. 안찍박.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된다라는 것을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이선우 트레이 요구한 건데 옛날에 네네. 이런 거 많이 쓰다. 정동영 의원이 소위 말해서 건노갑 동교동 이선우 태를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당의 새로운 전면 쇄신을 좀 하자라고 하는 정풍운동의 일환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잘 봉합이 돼서 다행인데 결국은 국민의당 국민선대위가 아니라 국민의당 선대위 모습밖에 되지 않았다. 40석 정당의 그 외연 확대에 대한 전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선대위가 되려면 애초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외부 영입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영이 포진됐다면 더 좋았을 텐데 현재는 호남을 다지겠다. 그리고 보수의 목소리는 후보인 내가 내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보여주지 못해서 향후 본격적인 선거운동할 때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저 캠프에 합류하는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